거기 쓰레기 던질 거면 똑바로 던져. 이게 청소냐? 개판이지. 아침 6시 20분. 여전히 찬 공기가 남아있는 겨울 골목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근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신의 장갑 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비닐이 터지면서 손등에 음식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구청 청소 담당 공무원 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운동화,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마치 누군가를 내려다보듯 형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일을 왜 해? 어휴, 수준 보이네. 형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단지 직업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리고 어머니의 약값,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몸, 검은 털모자, 구부러진 허리. 하지만 눈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 바로 형근의 어머니 심정이. 73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아들이 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단 한 번도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노모가 10년 전 이 도시의 부시장이었으며 권력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써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은퇴 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과거를 내세우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 거실. 형근은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며 있던 일도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건너편에 앉은 동생 준호는 형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형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축 처져 있었고 밥을 먹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형, 오늘 또 그 공무원이 뭐라고 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근은 피곤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냐, 그냥 일이니까. 원래 현장 일이 그런 거야. 어머니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형, 이름이 뭐야? 그 인간. 형근이 대답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는 끼어들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형이 이런 대접받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형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건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해요?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오면 내가 가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 자신이 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시민을 섬겼고 어떤 이들은 권력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세금에서 나온다. 그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은 우리의 상사다. 청소부든 대기업 사장이든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7시 준호는 몰래 구청으로 찾아갔습니다. 형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구청 복도는 바쁘게 움직이는 공무원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 회의실로 서둘러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준호는 박도연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도연은 여전히 호통치며 직원들에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썼어? 초등학생이냐? 아, 진짜 내가 이런 수준에서 일해야 돼? 다시 써와. 오늘 6시까지.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아들고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 다가가 멈춰섰습니다. 박도연 씨 맞습니까? 도연은 짜증난 얼굴로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신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초등학생 수준이라던 청소원의 형제입니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아, 그 사람? 그래서요? 불만이라도 제기하러 오셨어요? 여기는 민원실이 아닌데요. 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알고 계십니까? 알 필요 있나요? 그냥 쓰레기차 모는 사람이잖아요. 이름까지 알아야 해요?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윤영근입니다. 제 형입니다. 그리고 형은 단순히 쓰레기차 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금세 돌아왔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건방지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감정 소비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제 일을 한 거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업무 처리가 미흡해서 지적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준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원래 건설기술자였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맡았고 수십 명의 인력을 책임졌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판단 하나로 사람이 살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5년 전입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지셨어요. 척추를 다치셨고 지금도 휠체어를 타십니다. 형은 그때부터 과잉 근무를 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쌓였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형은 몸이 망가졌습니다. 과로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형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후 형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학력이 필요 없고 경력이 필요 없고 그저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일. 그게 지금 하는 청소 일입니다. 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일을 추가로 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합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 형 사정이지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준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알 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증명하려고 왔습니다. 증명이요? 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연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지킨 삶에 있다는 거요. 형은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닙니다. 형은 누군가의 하루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아침에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 우리 형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박또박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모든 직원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지팡이를 짚은 나이든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심정이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분 낯이 익지 않아요? 10년 전 부시장님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요? 심정의 부시장님?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도 10년 전 신입 공무원 시절 심정의 부시장의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봉사자다. 시민을 섬기는 사람이다. 정의는 조용히 도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당신 어제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실수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실수를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이 고쳐줍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를 지적한 것뿐입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거예요. 정의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짓밟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규정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깔아뭉갰습니다.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시민을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대신 떠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당신이 깨끗한 복도를 걸을 수 있는 건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땀 흘리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권력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시민을 존중하는 것, 그게 공무원의 본분입니다. 당신은 그걸 잊었습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세요. 며칠 후 구청 회의실. 도연은 그동안 청소 노동자들과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언행을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청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후배 공무원들도 증언했습니다. 도연의 갑질은 현근에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욕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부시장님, 피해 당사자 측에서 관대한 처분을 원하시는 겁니까?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박도연 씨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이틀씩 현장에 직접 나가 청소 업무를 체험했으면 합니다.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의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책임이 생깁니다. 무시받을 때는 복수만 남습니다. 박도연 씨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결국 정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은 경고 처분과 함께 6개월간 현장 봉사 근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청소 현장에 직접 참여해야 했습니다. 첫 현장 출근 날 새벽 5시 30분 도연은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 집화장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형근이 쓰레기차에서 내려 그를 보았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근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같이 하시죠. 처음이시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근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바꾸려는 마음 아닐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벽 추위가 얼마나 뼛속까지 파고드는지, 하루 2,000가구의 쓰레기를 치우려면 얼마나 많이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청소 노동자를 무시하는지.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투를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코를 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근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오전 8시 일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쓰레기차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은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형근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처음 치고 잘하셨어요. 도연은 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형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게 되셨으면 됐죠. 이제부터 달라지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이틀씩 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간 도연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구청 앞 작은 공원 벤치에서 정희와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하나를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엄마, 그래도 멋있었어요. 그때 구청에서 말씀하신 거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란다. 화도 나고 분노도 느껴. 하지만 내 아이들이 무시당하는 건 그냥 볼 수 없지. 어떤 어머니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도요,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고개를 숙이며 일하지 않아요. 당당해 보여요.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건 직업이 아니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내 형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어. 다만 세상이 그걸 못 봤을 뿐이야. 며칠 후 형근의 생일날 작은 아파트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형근과 준호 그리고 어머니 정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근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구청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엄마잖니.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형, 박도연 씨 요즘 많이 달라졌대요. 제가 구청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형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먼저 인사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려고도 해요.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엄마의 힘이야.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하는 힘 말이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믿는 것을 말했을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하면 사람은 변한다는 것.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봉사근무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여전히 어두운 집 화장에서 현근과 도연은 마지막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쓰레기차 앞에서 현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도연은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6개월이었어요. 형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요. 현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같이 일한 거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다시 건설 쪽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형님 같은 분이 이 일만 하시기엔 아까워요. 현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깨끗한 아침을 만드는 일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부심도 느껴져요. 그날 오후 도연은 구청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도연을 보며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힘들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6개월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다르게 일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 안전장비 보급, 휴게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도연은 청소행정과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새벽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현장 체험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구청 옥상 정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감사의 날 행사였습니다. 도연이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현근도 초대받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와 청소 노동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현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의 진짜 영웅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근은 감사패를 받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중석에 어머니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희는 현근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아,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근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워낙 훌륭한 아이였어. 엄마는 그냥 세상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야. 그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시장님, 아니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주세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근이 받은 감사패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정말 멋있었어요. 오늘 행사에서 구청장님이 형 이름 부를 때 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빠는 제일 보기 좋아. 현근은 감사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가족이 있어서요. 특히 엄마가 있어서요. 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힘들 때 엄마가 있고 엄마가 힘들 때 내가 있는 거야.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부시장직을 그만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권력을 내려놓느냐고, 왜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느냐고. 정희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중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3년 후 형근은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입 청소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형근은 새로 들어온 20대 청년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형님, 이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형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면 이 도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에요.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당당하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근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예전엔 저랬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해 겨울, 정희는 78배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아들이 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동네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존중의 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 부시장까지 했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 아들을 지킨 일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이 청소 일을 하면서 무시당했습니다. 공무원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참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나서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든 사장님이든 학생이든 노인이든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청소 노동자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듣고 힘이 났어요. 저도 식당에서 일하는데 손님들한테 무시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신은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형근이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진심으로 들어줬어. 그게 제일 보람 있더라. 형근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훌륭한 아들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게 엄마는 제일 자랑스러워. 그로부터 5년 후 도시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급여도 올랐고 복지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청소 노동자를 존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도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행정과 과장이 되어 많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심정이가 가르쳐준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라. 어느 봄날 오후 정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옆에는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근의 아들 10살 된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청소하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놀려요. 정희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정희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내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명심해라.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로 정해지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정희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형근, 준호, 아버지, 그리고 정희, 그리고 형근의 아내와 민준까지. 작은 식탁이었지만 가득 찬 마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평범한 엄마지. 하지만 내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형근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감사해요. 엄마가 그날 구청에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원래 당당한 아이였어. 다만 세상이 그걸 못 봤을 뿐이야. 엄마는 그냥 세상에게 알려준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구나.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형근과 준호, 가족들은 물론이고 10년 전 그녀가 도왔던 청소 노동자들, 그녀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박도연도 왔습니다. 도연은 영정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시장님, 아니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요. 형근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제일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변한걸요. 장례식이 끝나고 형근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공책에는 어머니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내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형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형근은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배였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근은 초등학교에 초청되어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일의 가치였습니다. 형근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아저씨는 이 일이 좋으세요? 형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 덕분에 여러분이 깨끗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큰 보람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형근은 학교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당당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돕고 어떤 이는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을 높이는 건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심정이가 아들을 위해 나섰던 그날,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아들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청소 노동자들을 지켰고 모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무시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사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심정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위해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 작은 존중을 보여주세요. 누군가에게 그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정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